깡냥하세요. 깡투르 채널의 김투르입니다. 네, 요즘에 중고거래를 많이 이용을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중고거래 이용한 지가 거의 한 13년 정도 돼요. 제가 2006년부터 중고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90% 이상이 중고거래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런 거는 그냥 새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10만원 이상 가는 것들은 거의 중고로 이용을 해요. 거의 이제 상태 좋은 것들을 파악을 해서, 아니 급하게 파는 매물들 이런 걸 거래를 하는데, 제가 짬이 13년 정도 되니까 사기를 총 6번 당했어요. 많이 당했죠. 제가 중학생 때였으니까 중고등 20살 때 뭐 그럴 때 사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그리고 또 그 시절에 사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 뭐 2013년 이때는 중고나라 아주 대란이었어요. 진짜 사기가 판을 쳤습니다, 판을. 그때 저도 이제 피해자였는데, 짬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거의 사기를 안 당해요. 저는 한 달에 중고 거래를 한 10건 정도? 많으면 10건? 아니면 5건 정도 이용을 꾸준히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영상은 사기 방지하는 법,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그리고 대처법, 이거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총 6번 사기를 당했는데 6명 다 잡혔어요. 그리고 5명은 합의를 보고 오히려 몇십만원 정도 합의를 받고 더 이득을 봤습니다. 제가 이득을 보려고 사기를 당한 게 아니고요, 그 피의자가 피해 금액 플러스 합의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뭐 그대로 받은 적이, 피의자가 피해 금액 플러스 합의금 해서 뭐 이렇게 주면은 좀 용서를 해달라 해서 5명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이제 뭐 벌금형도 아니고 그냥 이제 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명은 제가 작년이었는데 번개장터 이용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서요. 신종 사기를 당했는데, 이 한 명은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벌금형이 아니에요. 이 사람 피해자가 12명이었는데 징역 2년 떨어졌어요. 이게 신종 사기여서 저 또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와 진짜 과간이에요. 그 사람은 판결이 끝나기 전에 계속 이제 구속이 된 상태였고, 이제 판결이 나고 2년이 떨어지고 2년 또 더 삽니다, 징역을. 일단 첫 번째는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기를 방지하는 법은 제가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건, 일단 첫 번째는 판매자한테 요구를 하세요. 어떤 요구를 하냐면, 일단 종이에다가 구매자 이름 또는 구매자 휴대번호 뒷자리를 적어서 친필로 적어가지고 제품이랑 보이게 종이에 이제 얹어서 사진 한 장을 이제 요구를 해보세요. 그런데 판매자가 바로 이제 사진 찍어서 보여준다, 이럴 경우에는 95% 사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 요구를 해서 사기 당한 적이 다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계정을 한번 봐보세요. 계정을 보면 거래 내역이 많을수록 사기일 가능성이 거의 적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4년에 거래를 했고, 뭐 2005년 거래했고, 2016년에 거래했고, 이게 거래 내역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사기를 치면은 메디란에 그 계정이 바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판매자의 거래 내역도 중요한데, 그렇게 판매자의 거래 내역이 많다고 해서 이거를 요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 종이에다가 적어서 제품이랑 같이 보여주는 그거 요구, 그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확인을 해서 요구를 하고 계정으로 잘 확인을 하시면은 거의 사기 당할 일은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은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다, 이때 어떻게 하냐면은 인터넷 거래한 내역이랑 그리고 계좌 이체한 내역, 이거를 캡처해서 가까운 경찰서를 가셔가지고 민원실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을 하세요. 그리고 제출을 해서 프린터를 한 다음에 이제 형사과로 가서 그 진정서를 주면 됩니다. 그리고 경위 같은 거 작성을 하고 기다리면 거의 한 달 반이나 2달 안에 그 사람은 잡혀요. 제가 지금 6번 사기를 당했는데 2달 안에 무조건 잡힙니다. 그 사람은 뭐 2달 이상 넘어간 게 없었어요. 전 지금까지 빠르면 한 달 안에 잡혀가지고 연락이 오고요. 근데 이제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합의를 안 하겠다, 근데 그 사람이 합의할 마음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는 이 사람 진짜 괘씸해서 뭐 합의 안 봐주겠다 하면은 검찰 측에서 바로 때려버려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은 벌금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벌금형이 나와도 조금밖에 이제 안 나와요. 합의를 보면은 형량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합의할 마음이 없다. 근데 피의자는 벌금형 물던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징역을 갔다 오겠다, 뭐 판결 나오면은 뭐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가장 중요한데, 일단은 이게 법원까지 가면은 정말 꿀입니다. 일단 이게 법원까지 가면은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판사님한테. 이 배상명령 신청서가 어떤 거냐면은, 이게 판결이 나오면은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민사소송 하려고 하면은 민사소송 비용이랑 그리고 기간이랑 뭐 어마어마하게 좀 듭니다. 이게 비용 면에서도 들고. 근데 이게 판결 나기 전에 판사님한테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민사소송은 건너뜁니다. 그냥 바로 판결이 난 즉시에 이게 민사소송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배상명령 신청서라는 게 그런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게 되면 문자로 날라와요. 문자나 우편으로 법원에서 형제해가지고 그 재판에 번호가 이제 저한테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법원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재판 과정이 다 나와요, 사이트에. 그걸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사건이 법원으로 갔다 그러면은 우편이나 문자가 와요. 문자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검찰에서 너무 이제 사건 번호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모르겠다 싶으면은 담당 검사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건 번호라든지 이런 걸 이제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물어보세요.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나기 전에 무조건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하셔가지고 그 우편 등기로 보내시기만 하면 됩니다. 보내고 판결이 나면은 그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나는 피해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런데 그 배상명령 신청서에 나는 정신적 피해도 있고 뭐 이게 진짜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 100만 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판사님은 그 피해 금액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을 손해를 봤다, 그 물품에 대한 첫 사기 피해 금액만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만 원 물품을 사려고 했는데 50만 원의 피해를 봤다, 그 배상명령 신청서에 50만 원이라고 적어야지. 뭐 100만 원으로 뭐 했다 하면은 어쩔 때는 배상명령 신청서를 다시 보내야 될 때도 있고요. 딱 판사님께서 보시고 그냥 50만 원 때려버려요, 피해 금액만. 그러니까 뭐 정신적 피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이제 피해 입은 금액만 딱 판결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피의자가 징역을 갔다 아니면은 뭐 그냥 집행유예 뭐 받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징역을 갔다 오건 뭐 집행유예를 받건 일단 이 배상명령 신청서가 10년간은 이제 효력이 있고 그 뭐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 10년 안에 조치를 취하면은 그 사람은 저한테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그 사람의 재산을 파악을 하고 그 재산을 파악을 한 다음에 압류를 걸어야 되는데 그 재산 파악하는데 돈이 듭니다. 몇십만 원 들어요. 그 과정에서도 돈이 든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10만 원을 피해를 당했다, 그래서 배상명령 신청서에서 10만 원이 판결이 났다, 그럴 경우에 제가 또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재산을 알고 그 계좌랑 다 압류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돈이 발생해요.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큰 금액이 아닌 이상은 이게 좀 애매합니다, 법이. 재산을 알아야 되는데 뭐 30만 원 드는데 내가 피해 금액이 10만 원인데 내가 더 나가게 생겼어. 제가 알기로는 이거 재산을 파악을 하는 것 돈까지 일단 그 피해자한테 뭐 물릴 수 있다고는 제가 뭐 듣긴 했는데 뭐 확실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50만 원 이상 아니면은 뭐 100만 원 뭐 이렇게 큰 금액일수록 배상명령 신청서는 꼭 작성을 하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는 게 맞다 이겁니다. 근데 뭐 5만 원이라든지 1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피해를 당하면은 솔직히 제가 더 피곤해요. 그것까지 다 하려고 하면은. 근데 저는 이제 한 명이 지금 징역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내년에 출소를 하겠죠. 출소를 할 때 저는 이거 배상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계좌를 압류를 할 겁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낼 거예요. 그래서 중고거래가 알면 알수록 진짜 편하고 알면 알수록 직거래만 하게 됩니다. 진짜로 직거래만 하게 돼요. 직거래가 가장 편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를 해야 된다 할 때 아까쯤에 첫 번째 유형 종이 적어가지고 제품이랑 같이 보이게 문자로 발송을 해달라,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달라, 이게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 판매자의 계정이 유령 계정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그 전에 있던 판매 기록들을 보고 아, 이 사람 안전하다, 뭐 그전에도 많이 판매를 했다, 이럴 경우에 믿고 거래를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중고거래 사기 방지 팁이랑 그리고 사기를 당했을 때 판결이 나고 민사소송 안 가고 바로 이제 민사소송 절차를 건너뛴 이 배상명령 신청서가 있다는 거 뭐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진짜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건전한 중고거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투로였습니다. 빠이.